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리더 신효재입니다. 접경지역,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젊음의 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꿈과 미래가 있고 부모가 육아 걱정, 교육비 걱정, 장래 걱정이 없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에 노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하천군인데요. 오늘 글로컬 리더에서는 최문순 하천군수를 모시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을사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 군수로서 올해로 취임 2년의 임기가 지났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화천군민들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초에는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에 가중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27사단이 철수됐고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저와 우리 군정을 신뢰해 주셨고 또 믿어서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현안 문제를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군정 목표인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화천군민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초선 군수가 되셨으니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천 군정 운영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그중 손꼽히는 성과란 무엇보다 지역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변화나 성과가 있었는지요? 작년도 우리 전국 출산율을 보면 0.72명이고 우리 화천군의 출산율이 1.26명 정도 높습니다. 전국보다 배 정도 높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는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결론 고3 졸업하고 봤을 적에는 지역의 100명의 초등학교 입학했으면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50명뿐이 안 됐습니다. 50명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황은 변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생보다도 고등학교 입학생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또 우리 민선 6기 201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된 아이 잘 기르기 정책 덕분에 우리 화천 아이들이 이제는 화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또 화천 산다는 것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화천 아이들이 과거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화천군에서 같이 다 함께 아이들 공부하는데 협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용기가 백배해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건 국립대학이건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을 화천군에서 다 대줍니다. 또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있는 대학 다닐 적에는 먹고 자야는 반값도 지원해 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비도 지원해 줍니다. 하기 때문에 화천의 교육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화천 국민들 자긍심이 높고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큰 기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특히 종일돌봄 시설 운영이라든가 대학 학비 지원 등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 시스템이 든든하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130가지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우리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 가서 시에는 사립대학이고 국립대학이고 구분하지 않고 대학 납입 등록금 100% 다 지원해 줍니다. 또 화천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네. 춘천이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다닐지 먹고 자야 하는 반값도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세계 100대 대학을 유학을 갈 시에는 유학비도 다 지원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의 폭이 넓으냐면은 근자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부모의 스펙이 좋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어려서부터 잘 키워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대학 가요.
화천같이 농촌 지역 아이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후에 보면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좋고 좋은 대학에 나온 아이들이 그러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잘 삽니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우리 세대도 대를 끊어야 되는 게 저희 소신이 있었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이건 돈 없는 집 아이들이건 공부할 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제도적 준비를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인 우리 세대가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함으로써 잘 키워진 아이들이 지역의 미래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교육의 슬로건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입니다. 우리 화천은 적경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대학 나와서 화천에 오면 할 게 없어요. 하기 때문에 고향을 지키자, 귀향하자 그런 주장은 절대로 안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잘 배워서 일본에 살던 미국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자기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 내 고향 화천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아이들이 100명, 200명 되면은 우리 화천은 저절로 발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군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도 꾸준히 진행 중인데요. 청년 세대나 결혼으로 이주해 오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안전조사 연구 그 결과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머뭇거리거나 또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머뭇거리는 이유가 첫째가 집값입니다. 우리 민간이나 행정에서 8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고 또 우리 지역의 적경지역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3,8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서 총 4,6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주거 문제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교육, 돌봄, 주거 문제를 함으로써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 아이 낳는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보면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현재 저희가 구상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들어와 살아라, 임대주택에서 들어와 살아라. 단 5년 동안은 임대료 90%를 감면시켜 주겠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임대료가 30만 원이면 27만 원을 감면시켜 주고 3만 원만 내고 살아라. 얼마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살면서 아이 하나 나면 또 5년 연장해 주겠다. 또 나면 또 5년 연장해 주겠다. 해서 도합 아이 5명 날 때까지 연장해 주면 도합 90% 감면되는 임대주택에서 한 3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화천은 아이 교육비 내주죠. 주거 문제 해결되죠. 자연히 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는 행복일자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직업도 알선해 줌으로써 화천에 정착해 살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중인데요.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 조례로서 다 공포가 됐습니다. 네. 임대주택도 현재 짓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임대주택을 25평 구매로 해서 내년에 준공되면 우선 이사부터 시행함으로써 화천에 사시는 분들이 결혼하는데 집 문제 걱정 없고 아이들 교육 문제 걱정 없고 돌봄 걱정함으로써 인구 증가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군은 신혼부부 및 청년 세대뿐 아니라 지역의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도 탄탄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르신들이 6.25 전쟁 끝난 이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주시고 고생하시킨 덕분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2021년도 3월 달에 실버타운 120세대 아파트를 해서 그분들을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식사도 거기서 다 제공하는데 한 끼에 1,000원 정도 또 저소득층에서 무료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서 그분들을 좀 살필 수 있게 하고요. 금년도 10월 달에도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준공을 했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화천 산해 면적의 60세대 어르신들 모시는 공공임대주택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혼자 사시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잘 모실 수 있고 그분들이 또 화천에 사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천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겨울 하면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또 할빈, 빙등제, 캐나다 윈디카니벌과 함께 4대 겨울 축제로 꼽히고 있는 국내 축제가 있죠. 바로 하천군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인데요. 세계 유명 축제와 경쟁하기 위한 하천 산천어 축제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국 겨울 축제 중에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글로벌 축제라는 칭호를 받고 네. 중앙정부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개최하게 된 축제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미국 CNN 방송에서 네. 세계 7대 불가사의 일로 발표된 적도 있었고 네. 2024년도 작년도 축제에는 뉴욕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겨울 축제 중에 가장 가봐야 될 만한 그런 축제로 선정해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 오시면은 세계 실내 빙등광장, 가장 큰 규모의 빙등광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얼빈 빙등 축제를 실내 따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냉난방 시설을 해서 산에다 굴을 파고 빙등광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축제장 옆에 오시면은 일본 삿포로의 눈조각도 만들어놔서 감상할 수 있고 또 매주 토요일 날 그 화천 시내에 있는 선등거리 안에서 개최되는 거리 페스티벌에서 춤과 노래로서 축제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핀란드 로마네시에서 오리지널 산타가 와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메시지도 전해주고 그러한 행복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전 세계에 호평이 나 있습니다. 하천 산천어 축제는 다양한 체험 행사로 인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즐거운 행사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의 메인 컨텐츠는 역시 산천어입니다. 네. 그래서 두꺼운 얼음을 구멍을 뚫고 그 속에서 산천을 잡는 것이라든지 또 영하 20도에서 맨몸으로 들어가서 이안치안이라고 네. 물속에 들어가서 산천을 맨손 잡기 한다든지 산천어 구이라든지 이렇게 산천에 대한 콘텐츠가 많고요. 특히 우리 화천에 그 매주 말 되면 그 시내에서 27,000개의 산천어 등과 수십만 개의 LED 등으로 구성된 선등거리 아래서 펼쳐지는 거리 페스티벌에서 춤과 음악으로 해서 우리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을 굴을 파서 만들어 놓은 하얼빈 빙등광장도 대한민국 어디 가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이석적인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하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물론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의 특징은 물론 산천어도 있습니다만 축구장 30배 크기의 9만 평의 얼음판 위에서 축제가 열리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판 위는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그 꼭대기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매일 축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화천군청 재난구조대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얼음 속에 들어가서 직접 잠수부 입고 들어가서 얼음 꼭대기 쳐다보면서 얼음이 얼마나 안전한지 매일 뚫어보면서 체크를 하고 또 그 재난구조대들이 얼음 속에 들어가서 얼음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 친구들은 절대로 제가 신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축제를 안전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뭐 각종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음 얼씬 얼음의 컨디션도 잘 점검하고 또한 얼음 상황 요소를 CCTV를 설치하고 앱으로서 매일 확인함으로써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고요.
또한 축제장 내에 경찰이든지 소방서 또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놓고 우리 산천어 축제장에 오시는 관광객 모든 분들에게 대해 보험이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얼음이 미끄럽기 네. 때문에 가끔씩 가다 낙상 사고도 있어 골절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7호까지도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떤 관광객들이 재밌게 노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에 대한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확신이 있어야 손님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명실상부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하천 산천어 축제. 앞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키워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어느 축제든 축제를 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즐거워야죠. 재밌어야죠. 네. 그래야 다시 찾으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얻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관광객들만 좋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지역이 축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천어 축제도 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가중치를 높여서 할 겁니다. 하천군 하면 이제 산천어 축제뿐 아니라 파크 골프가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크 골프장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하천군이 파크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왜 파크 골프 치게 됐냐면은 어느 분이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파크 골프 좀 쳐봐라서 그 노인네들이 운동하는 걸 왜 젊어서 내가 하겠느냐. 그래서 안 하다가 해보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재밌어요. 한 번 닦고 두 번 나가니까 이거 물 좀 재수가 좀 산업화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을 불러갖고 전국의 파크 골프장 실태를 조사해라. 그리고 전국 파크 골프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대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와 같이 조사하라 그래서 일주일간 시간을 줘서 전국 시장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보고서가 들어온 것이 전국에 있는 파크장의 대개가 길이도 짧고 페어도 좁아서 오비가 많아서 불편해하더라. 네. 그래서 대회는 울망졸망한 대회가 있긴 있는데 대회도 퀴지 않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좀 거기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더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북한강 주변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에서 페어도 넓고 길이도 길게 골프의 퍼블릭 정도의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네. 대회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메이저급 대회를 1년에 4번 계속 개최합니다. 대회를 한 번 하면은 막 2박 3일, 3박 4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 하나가 한 달 반, 내주 2달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계속 대회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칠 수 있고 오비 말뚝도 없고 대회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크 골프하면 파크 골프 성지가 화천이 됐습니다. 화천이 파크 골프의 서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따르는 관광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연간 한 50만 정도 오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가성비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랬더니 이런 부가적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파크 골프가 우리 지역 경제를 크게 견인하는 그런 하나의 관광 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파크 골프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희망하고 좋아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또 운영할 것이고 제가 매일 날씨가 춥던 덥던 간에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직접 칩니다. 네. 낮에는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나가 침으로써 파크 골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크장 컨디션이 어디가 나쁜지 뭐 풀이 났다든지 이런 거 일일이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 파크장을 찾는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2021년 파크 골프장 개장 이후 약 70만 명의 동호인이 하천 파크 골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하천 파크 골프장의 매력,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구장이 좋고 네. 대회도 좀 글로벌하게 시원시원하게 대회도 하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화천군이 파크 골프 실업팀을 작년 7월 1일 날 창단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 파크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우리 화천에 더 와 있고 하기 때문에 화천이 전국 파크 골프의 메이커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특이한 것은 화천에 와서 숙박하시면 파크 골프 무료로 치게 합니다. 네. 입장료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데 가면은
파크 골프 한 번 하는데 2시간마다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화천에서 숙박 갖고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은 새벽 6시서부터 밤 9시까지 라이트까지 켜줍니다. 치고 싶은 대로 쳐라. 네.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화천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화천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이 길이 좋은 화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 길이 좋은 도시가 되려면 교육, 플러스 돌봄, 플러스 주거 정책이 완전하게 될 때 비로소 출산율도 높아갈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수도로서 긍지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와서 파크 칠자에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파크골프도 더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파크골프 운영의 프로그램도 국민들의 건강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소외되지 않도록 더 활성화시켜서 파크골프를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에도 크게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강원도 내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최상위 등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이행 성적표 SA를 받으셨는데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선거로 설춘된 공직자가 유권자인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을 잘 지켰다는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저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성 군수로서 임기가 이제 한 1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계획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멀리 떨어지지 않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스킨십하는 그런 옆에 있는 그런 군수로 기억되기를 바라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삼성 군수로서 끝나고 나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77년도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현재 삼성 군수까지 합니다. 네. 퇴직하게 되면은 공무원 생활 50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저희 고향이 하남면 화천군 하남면 원천입니다. 원천에 가서 선배님들하고 소주도 한 잔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해서 네. 이 자리에 비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삼성 군수 임기가 끝나면 고향에 가서 노인의 회장이 아닌 노인의 총무로서 노인 회관 청소도 제가 직접 좀 솔선해서 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삼겹살 좀 사갖고 와서 우리 형님들하고 삼겹살도 구워서 드리면서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같이 하면서 그간에 살아왔던 교를 서로 얘기하고 남은 여생 우리 선배님들하고 고향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하천군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하천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 하천 산천어 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최문순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